충북 1호 공립대안학교 은여울을 아십니까? 옥천에 저희들이 놀러 왔는데요. 저희는 대안학교인 은여울 중고등학교에서 온 4명의 교사들입니다. 옥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희 은여울 학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충북 FM, 옥천 FM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 얘기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여울 중고등학교에서 생태 교과를 수업하고 있는 문성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여울 고등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된 병아리 교사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은여울 고등학교에서 사회와 인턴십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정한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여울 중학교에서 보통교과하고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원종혁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은여울 중학교 선생님들을 옥천에서 맞이하고 있는 옥천 주민 오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오늘은 은여울 중고등학교에서 오신 게스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특집 프로그램 제목은 은여울이 흐르는 곳입니다. 네. 네. 먼저 네 분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은여울 중고등학교라고 하니, 그리고 맨 처음 소개 멘트에서 충북 1호 공립대안학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은여울의 뜻은 무엇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저희 학교가 위치한 곳이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인데요. 그 은탄리가 이제 옛날 우리말로 하면 은여울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은빛 물결이 흐르는 곳에 저희 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은여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그럼 충북 1호 공립대안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립대안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대안학교 이제 많이들 말씀은 이제 들어보셨을 테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간디 학교 이런 곳이 이제 대안학교인데, 저희 학교는 마음을 치유하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안교과라고 불리는 다양한 교과들을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뭐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융합 프로젝트, 또 자기 관심사가 있는 뭐 개별 프로젝트 이런 수업들을 하는 일반 공립학교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런 학교입니다. 오, 네. 학교의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지는 잠시 뒤에 코너 2에서 좀 더 들어볼 예정이라 지금은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은여울 중고등학교에서 각자 과목을 맡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나는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은여울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좀 같이 일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네. 네. 문성효입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수학인데요. 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수업하지는 않고 뭐 개별적으로 수학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하고 이제 그렇게는 수학을 좀 지도하고 있지만 주로 하는 수업은 이제 인턴십 수업, 그 다음에
뭐 생태 수업해서 저희가 노작 활동으로 이렇게 뭐 배추 기르고 그다음에 모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지도 제가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 담당 교사입니다. 아, 박윤정입니다. 저는 은여울 고등학교에 온 지 이제 한 3달 정도 3달, 네. 네,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옆에 있는 그 진천군 읍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은여울 고등학교를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되었는데요. 전 옆에 계시는 성유쌤하고 생태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계시는 한별쌤하고는 인턴십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얼마 전에 고1 학생들이랑 물길 탐사를 다녀왔어요. 물길 탐사요? 네. 어떤 건가요? 물길 탐사는 이제 카약을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타면서 자연 속에서 나를 찾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그리고 물길 탐사를 한 후에는 각 조별로 이제 해서 음식도 같이 해 먹고 그리고 설거지도 막 퐁퐁을 쓰거나 세제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저희가 다 음식물 남기지 않게 다 먹고 휴지로 닦아보고 네, 자연 친화적인 3박 4일 동안 무인도에서 잡니다. 무인도에서요? 그 에피소드 너무 궁금합니다. 이따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오정호 선생님이 그 수업을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이 있다고 너무 신기하다며 이야기해 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기 저는 이제 옥천 살지만 은여울 중학교 선생님들이랑 그때 백두대간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이제 가기 전에 사전 답사 형식으로 다녀온 건데 거기 백두대간 그 소백산이었나요? 네, 거기 코스를 다녀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은여울의 그 백두대간 탐사는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또 해파랑길 걷기도 하시고 이번에 이제 물길 탐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너무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병아리 교사라고 하셨는데 진짜 3개월이라서 딱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원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리와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입시 위주로 모든 것이 짜여져 있고 또 입시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사 관계가 맺어지는 거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진솔한 만남을 학생과 하고 싶다. 그리고 입시를 벗어나서 좀 정말 몸으로 부딪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은여울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정말 실컷 원 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계시군요. 네. 저는 작년에 은여울 중학교에 오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한별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직생활 처음으로 중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그 중학교가 이제 대한중학교였고 해서 저에게는 큰 도전이기도 했었고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 때 먹었던 교육이 무엇이고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직접 겪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작년에 은여울에 가게 되었고요. 은여울에서 맡고 있는 과목은 공립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공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졸업하면은 학력이 인정이 됩니다. 네. 학력이 인정이 되려면 이제 각종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각종 학교에서는 이제 국어, 사회, 그다음에 역사를 일반 학교에 2분의 1은 가르쳐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사회하고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여울은 우리 은여울 중고등학교를 은여울 성장 공동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속은 이제 성장 공동체부에 들어가 있고 성장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어떤 도구들이죠? 네. 그 도구들 중에 이제 수업으로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첫 만남 수업. 첫 만남 수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참도움이라고 또 있어요. 참도움 수업 이런 수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어떤 수업들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정우 선생님은 은여울 중앙고등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 공립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들 약간 답답함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경쟁교육, 입시교육.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은여울을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여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찾아뵙고 좀 보면 저게 우리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은여울 얘기가 많이 궁금하네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거예요. 첫 번째 노래는 우리 선생님께서 네, 제가 선곡하신 골랐습니다.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나름 또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 있을수록 아이들하고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뭘 좋아하나 했더니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이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르세라핌의 굿 파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nna love myself. 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love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얇게진 폰 화면 위로 애꿎은 내 손가락만 틱틱. Oh my 기분은 falling down. Pick of mine, zoom in out, pretend I'm fine. I just wanna love myself. 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love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이대로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모든 게 so blurry 하나 빠른 Polaroid. 그게 때로는 better than the 4K cam. 흐릿한 내 맘을 아름답게. I just wanna love myself. 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love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Like a feeling 마련히 남은 오늘을 wanna share. 좀 흐릿한 나 창피한 risk 맞춰볼 courage. 그것만 충분해. Cause I don't wanna blame my weakness.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래.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love my bad parts, my bad parts.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이대로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특집 방송 은여울이 흐르는 곳입니다. 네, 우리 앞서서 이야기를 듣던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은여울 학교에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앞서 이야기해주신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것 하나씩 좀 소개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아까 말했던 물길 탐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길 탐사는 이번에 테마로 자연 속에서 숨쉬며 나를 찾다라는 테마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가지고 그 밥을 다 같이 해먹고 그리고 그 카약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탄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팔도 너무 카약을 아프고.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몇 명이서 타나요, 카약은? 2명에서 이번에는 탔는데 2명이서 그럼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노동인데요, 거의. 맞아요. 네. 그래서 젖다 보면은 손에 이제 굳은 살도 배기고 그리고 물이 튀어가지고 바지도 다 젖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서로 이제 힘들면은 같이 배를 붙여가지고 쉬어가기도 하고 오. 서로 힘내라면서 응원도 해주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은여울에서만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조금 인상 깊었었던 거는 우리 학생들은 교무실에 자주 와요. 네. 쉬는 시간에 양옆에 이렇게 학생들이 항상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물길 탐사 갔을 때도 선생님들 옆으로 계속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캠프파이어처럼 미니 캠프파이어처럼 불을 지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옹기종기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서 마피아 게임으로 시작하더니 결국은 진실 게임으로 끝나는. 그래서 뒤에서 그걸 듣고 있는데 못 들어주겠어서 자리를 피했었어요. 왜죠?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너무 오글거렸나요? 네,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네.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가장 걱정했었던 거는 이제 무인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처음 참여해보는 거라 화장실을 가장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게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못 봤어요. 그게 또 참아지더라고요. 땀으로 다 배출이 된 건가요, 수분이? 그래서 네. 그냥 참고 잤어요. 그러더니 네. 차반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그때 이제 신호가 오더라고요. 네. 무인도에서 지낸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 같이 무인도에서 지내신 거죠. 그쵸. 네, 혹시 지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쓰레기 줍기 활동을 또 우리가 했었거든요. 네. 그 충주호 근에서 저희가 네.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쓰레기가 많고 그거를 줍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야 정말 우리 지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를 몸소 느끼고 다시 한번 쓰레기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시간이 있군요. 선생님들도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물길 탐사는 아니고 이제 1학기 때 백두대간을 다녀왔어요. 네. 백두대간도 이제 우리 학교 아웃도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백두대간이 뭔가요? 백두대간이 이제 여러 산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가는 코스는 달라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좀 의미 있는 산들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8박 9일 정도의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고 텐트를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자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세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옷이라든가 이런 짐들을 다 치고 산행을 해요. 8박 9일 동안. 8박 9일 동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성인이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함께 합니다. 저희는 다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애는 하고 할 수 없는 애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느리더라도 이제 다 못 가더라도 다 같이 가는 과정을 겪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스스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누구는 생각을 비우기도 하고 누구는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좀 멤버십도 형성을 하고 그 길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다녀왔습니다. 와, 멋진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힘드셔서 지금 이렇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8박 9일 같은 4박 5일. 네. 8박 9일은 또 해파랑길이라고 아. 네, 바닷길을 걷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닷길이요? 네. 바닷길을 어떻게 걷나요? 이제 바다에 해파랑 길이라고 조성이 돼 있어요. 바다를 따라서 이제 길이 동해안. 네, 동해안에 그래서 그 길을 걷는 프로그램 또 있습니다. 아웃도어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웃도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뭔가 자립? 자립. 우리 이제 고등학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멤버십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웃도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극기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하루에 20km씩 걷는다. 네.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백두대간 같이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4박 5일 동안 그럼 같이 걸으신 건가요? 네, 네, 네. 지금 일반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거의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요즘은 특히 뭐 안전을 강요하는 때라. 근데 갔다 오니까 제가 좀 뭔가 성장하는 느낌? 제가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은여울이 참 그걸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언제 가셨나요? 저는 봄에 갔었죠. 올해 5월, 6월. 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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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올해 봄에 같이 걸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저한테도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고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참 운여울의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또 다른 프로그램도 네, 저도 한 이야기해 가지 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앞서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아웃도어 프로그램, 해파랑길 걷기, 네. 백두대간 산행, 그다음에 물길 탐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립 쪽인데 저는 중학교 소속입니다. 이제 네. 중학교가 먼저 생겼고요. 고등학교는 작년에 개교했거든요. 오, 중학교는 네. 2017년 생겼었고 이제 중학교가 처음 생길 때는 이제 치유와 돌봄으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네. 이제 그걸 고등학교를 세운 이유는 그 단계를 넘어서 자립과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중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나와 지역,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적 삶이라는 융합 수업이 있어서요. 네. 이 융합 수업에서 1학기 때는 이제 지리산 정상을 올라가는 네.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2학기 때는 국토사랑 프로젝트라고 올해는 이제 5대강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제 강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기후위기 실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고 오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이제 학기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특히 제 기억나는 게 1학기 때 갔었던 지리산 산행인데 제가 지리산을 언제 가봤나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전에 갔다가 중간에 비가 와서 장터목에서 하산한 이후 20년 동안 지리산 근처를 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랬다가 은여울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작년 올해 매년 지금 천왕봉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정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도 성장하지만 같이 따라가는 교사도 큰 마음을 먹고 특히 아이들을 같이 안전지도하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가지고 가서 크게 성장하고 오는 것 같은 매년 정말 교사도 많이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리산 산행은 공동체적 삶과 지역을 아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지리산이라는 이제 국토사랑으로 기후위기 실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실천 활동들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유 돌봄에 꼭 필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극복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도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은여울에 와서 처음으로 천왕봉까지 올라가 본 네. 거니까 젊어서 포기했었던 그런 모습인데 중학생이 천왕봉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너무나도 뿌듯함이고 이런 뿌듯함이 자기를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매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앞서 소개해 주셨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낯설어서 우리 성장 공동체와 관련된 네. 중학교 프로그램인데요. 네. 참만남하고 참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먼저 성장 공동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은여울은 중고등학교를 다 통합해서 성장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성장 공동체요? 네, 같이 우리는 성장한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오. 네, 공동체 내에서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일반 학교에 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학년제로
선후배가 있잖아요. 네. 우리도 물론 당연히 있기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장 단계라는 게 있어요. 5개 단계가 있는데 네. 이게 5개 단계가 이제 처음 단계가 입학을 하면 세로미가 시작돼요. 세롬이요? 네, 이제 중학교 학교 새로 시작한다. 아. 새로. 새롭게 시작했다 세로미. 네. 이제 그랬다가 이제 학교 수업에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수업을 들어봐야지, 뭔가 좀 배워봐야지라는 배움의 마음을 열 때 배움이. 배움이 단계로 성장을 하는 애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도 세로미로 졸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학년하고 상관없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특권도 주어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그 성장 단계에 맞는 활동과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세로미 신기한데요. 다음에 네. 예, 저도 굉장히 신선한 이게 네. 다른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대안학교하고도 굉장히 다른 점이고 네. 이런 성장 단계를 쓰는 이유가 이제 치유 돌봄을 위한 학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장 단계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장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배움이 다음은 뭔가요? 배움이 단계는 뭘까요? 배움이 다음. 배움이 다음에는 네. 발음이. 발음이. 네. 발음이는 이제 본인이 바르게 생활을 시작하겠다. 네. 나는 그래서 바르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들 때 이제 발음이. 음. 발음이 다음 단계가 도움이. 네. 본인이 바르게 쓴 다음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네. 우리가 도우미 단계로 부르게 되고요. 네. 도우미 단계가 세우미. 그다음에 이제 세우미는 이제 학교를 세우고 네.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사들과 함께하는 학생. 오, 네.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이끄미. 네. 학교를 정말로 이끌어가는 그 학생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을 이끄미라고 하고요. 매년 이끄미가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장 단계는 선택은 아니고요. 네. 성장 단계별로 시험을 봐요. 아.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아이들이 밤새워서 시험 보는 게 이 성장 단계 시험이에요. 오, 어떤 시험들을 좀 보나요? 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네. 아까 얘기한 정말 바르게 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 정도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도우미 단계까지 가면은 학생들한테 투표도 받습니다. 투표요. 네.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게 투표에서 50% 이상의 찬성률을 얻어야지만 도우미로서 인정도 되고 그 이상은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면접까지도 통과해야지만 성장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은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좀 다른가요? 아이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제 핸드폰이거든요. 네. 이제 물론 핸드폰을 본인이 직접 쓸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일과 중에는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일과 이후에는 이제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하루 쓸 수 있는 단계, 뭐 이틀을 쓸 수 있는 단계, 매일 쓸 수 있는 단계, 오. 뭐 우리 교사처럼 낮에도 수업 시간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단계. 오, 그렇군요. 네. 혹시 선생님들도 성장 단계가 있으신가요? 선생님들은 자체적으로 아, 본인이 이제 성장 단계에 네.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성장 단계별 파트를 맡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파트 아이들을 이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한 구조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단어 네네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성장 공동체에서 핵심으로 쓰고 있는 그 도구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우리 이제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참 만남, 네. 참 도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참 만남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 네. 갈등이 생기고 뭔가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주먹이 날아가기도 하고, 네.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은근히 뭐 따돌리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를 때 말로써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 만남 신청서라는 걸 신청해요. 네. 나 너 때문에 이런 일로 불편했어. 나 굉장히 화가 나, 짜증이 나라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사람과 신청받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공동체원들이 원탁에 쭉 둘러 앉아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서운했는데
왜 그랬니 하면 그 사람도 뭔가 입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너 그랬어? 나 몰랐네 하고 본인 입장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너 맞아 너 그랬었어 라고 옆에서 그때 상황을 같이 얘기해주고 도움말을 주고 그러니까 학교 내 갈등 상황을 주변 공동체 친구들의 도움말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직접 말로써 해결해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만남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게 말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주먹이 오고 갈 때는 학교 폭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첫 만남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우리가 이제 비밀로 하고는 있지만 네. 공개를 하진 않거든요. 네. 이게 학폭으로 만약에 친다고 하면 정말 1년에 50건 이상 학폭으로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안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다 말로 해결하고 공동체 힘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작년 지금 학폭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학폭심의위원회로 올라간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참만남 신청을 많이 하나요, 편하게? 수업으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수업으로? 번씩 수업으로 하고요. 만약에 그런 갈등 상황이 들어오지 않으면 참만남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네. 거의 매주 신청건이 들어오고 있고 신청건이 한 일주일에 서너 건 이상은 와서 한 서너 파트로 나눠서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참만남이고요. 참도움도 있어요. 네. 참도움은 뭐냐면 이건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네. 이 학생에게 어떤 이거 좀 바꿔 쓰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학생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학생을 이제 참도움실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바꾸고 있는지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고 수용해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는 참도움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도 선생님한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고요. 네. 괜찮은데 그거? 왜냐면 학생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요청을. 자진해서 참도움을 신청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저 요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참도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네. 하면 그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참도움을 하기도 하는데 뭐 학생의 교사를 참만남 신청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건의를 네,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사끼리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도구가 필요한 게 저희 네. 학교는 상벌점이라든가 체벌이라든가 학생에게 어떤 디스어드밴티지를 가하지 않아요. 네. 어떤 뭐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꾸짖고 벌하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그 일들이 발생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발생한 도구가 참만남하고 참 도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고 없고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소개해주고 싶은 은여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정호 선생님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프로그램 알고 있는데. 왜 저를 째려보시죠? 우리 오정호 선생님 학교 견학도 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침 모임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조회 종례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 생사 확인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형식적인 면이 있는데 거기는 갔는데 이제 이 아침 만남 시간이 1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긴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만남? 어떻게 만나나요? 아침 모임이라고 이제 네. 1교시 9시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사실상 수업이에요. 네. 그리고 전교생이 다 이제 모이고 교사들도 전 교사가 다 같이 다 모여요? 같이 흔히 말하는 강당에 네. 다 같이 모여서 저희 학교에는 성장 공동체 철학이라는 게 네. 이렇게 문장으로 쫙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암송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아침 모임 수업 시작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알림 선생님들도 알릴 게 있을 것이고 그쵸. 학생도 뭐 연필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이런 알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알림 시간들이 이제 앞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일깨우기를 하고 싶다. 네. 그럴 때 이제 일깨우기 시간이 또 있어요. 일깨우기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졌어. 그럼 나 기후를 생각했을 때 이게 불편해. 이번 주에 음식물 쓰레기 남기신 분은 정직하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어날 친구도 있고 안 일어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말을 주는 거죠. 그런 시간이 이제 도움말 주는 시간이 있고 일깨우기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기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이 학생에게 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 또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네.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네. 그런 칭찬하기 시간이 있습니다. 오, 그럼 그 시간이 매일? 매일 있어요. 매일 있는 거예요? 네네. 오, 그냥 조회가 아니군요. 예, 그냥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는 뭐 출석 체크하고 뭐 특별히 학생이 빠진 게 없는지 정도, 그 다음에 교사가 전달할 거 전달하는 정도, 한 네. 10분 정도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저희 네. 학교는 이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 그거 좋은데요. 네.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저도 일반 학교에서 조회 종례를 해보면 담임교사 잔소리 퍼레이드 시간이거든요. 네. 책상 줄 똑바로 맞춰라, 청소해라, 뭐 그쵸.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들면 음식물 좀 버리지 말아라, 영양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신다, 이렇게 저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시간인데 네. 여기서는 기다려요. 교사는 일단 기다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점을 이렇게 기다리면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너무 많다. 네. 그럼 이제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위해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건 좋지 않은데 솔직하게 먹을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퍼서 음식물을 이제 남기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 학생도 일어나고 교사도 일어나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도움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도 훈계보다는 이제 학생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이.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침 모임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것이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직접 발표할 기회가 있다는 거. 네. 나눔 발표, 뭐 뉴스, 그다음에 무슨 뭐 날씨도 발표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나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신나요 그래서- 시간이요? 네, 네. 그래서 짧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신나요를 담당한 학생이 그날 재밌게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 와요. 그럼 그 학생이 생각해 온 놀이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수업이 끝나요. 좀 생각나는 재밌는 놀이 좀 소개 예를 좀 들면 해주세요. 네. 신발 멀리 던지기. 아. 네, 그런 거. 재밌겠는데요? 네. 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모임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놀이하는 시간에 뭐 할지 궁금한 것도 기다리는 하나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코너로. 이번 노래는 우리 병아리 선생님이 골라주신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저는 한별쌤과 학생들이 가끔 복도에서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노래인데요. 갑자기 생각나서 신청을 했는데 나에게로의 초대 조유진, 박기영의 노래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는 나의 사랑, 나의 꿈.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만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멈춰들만 시간 속에 널
멈춰지나 시간 속에 나가는 소녀들처럼 My love 다가설 수 없는 너를 내게 보여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 My love 너를 기다리는 나의 아름다웠던 시간 속에 널 그리워 My love 사랑하고 싶은 너를 내게 보여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 My love 사랑하는 너를 모두 잊을 수 있어 슬픈 나의 네, 신나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벌써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요. 이렇게 노래 듣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궁금한 코너예요. 이것도 옥천의 모처럼 이렇게 오셨잖아요. 은여울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 소개하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옥천에 오셔서 또 어떤 것을 보고 싶으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옥천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저희 학교에 고등학교에 인턴십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인턴십이라 함은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나서 외부에 이제 다양한 뭐 직업이라든가 다양한 사회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어른들을 만나고 그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개교한 지 2년 차다 보니까 인턴십이 아직 많이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옥천의 명성이 저희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옥천에 가면 좋은 어른들이 너무 많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혜수 국장님도 그렇고 오정호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좀 만나고자 저희가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배우고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렇게 옥천에 오시게 된 거군요. 옥천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그 여기저기 보셨을까요? 혹시 오늘 어디 보셨나요? 오늘 일단 청산, 청산. 네, 네. 청산 갔었고 그다음에 옥천에 여기 장터 오늘 네. 마침 장터라서 5일장. 오정호 선생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또 오늘만 계신 게 아니죠. 내일도 계실 텐데 어디 또 방문할 예정이신가요? 내일은 이제 배낭이라는 네. 곳에 갈 지금 예정입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꿈꾸는 배낭이라고 바로 저희 옆 동네에 있는데 청소년들이랑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 고래실 네. 이따가 또 가게 됩니다. 네. 좀 이따가 가게 되시는군요. 어쨌든 옥천에는 혹시 처음 오셨나요, 다들? 저는 정지용 생가 방문 오. 때 한번 몇 년 전에 와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옥천은 네. 이제 정지용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활동하고 활기찬 곳이라는 것을 이번에 와서 정말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와, 네. 네. 옥천에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라디오 방송도 처음 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좀 해보신 분도 계신데, 네. 옥천에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네. 공동체 라디오 출연도 처음 해보셨는데, 혹시 출연해보신 소감이나 방문하신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옥천에 대한 거는 옥천이 되게 크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 신문도 있고 막 옥인의 잡지도 상 받았다 하고 또 옥천이 되게 뭔가 시골인데 힙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왔었을 때 뭔가 멋지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이제 오늘 다니면서 아 이런 청년들 또 좋은 어른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라기보단 정말 즐거워하고 여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우리 지역도 저희 학교가 있는 진천도 참 전형적인
뭐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게 없다는 느낌이 드는 곳인데 그런 우리 진천 지역도 이렇게 옥천처럼 좀 재미있고 생기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옥천 이 라디오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옥천 라디오에 막 학생들도 오고 막 어르신들도 오고 한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다들 라디오 처음 하시는 거 아닌가 같아요. 네. 선생님 혹시 좀 어떠셨나요? 저희 은여울에도 방송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송 음악들을 틀어주고 있어서 잘 듣고는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직접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내가 직접 마이크 앞에 쓰고 헤드폰을 쓰면서 하면 긴장도 되고 재밌고 뭔가 이렇게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고나 할까? 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옥천을 2년 전에 제 첫 제자인 그 옥천에 살고 있는 영현이 우리 영현이 잘 지내고 있니? 네. 영현이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옥천은 도대체 어느 곳일까? 우리 영현이가 살고 있는 곳 옥천은 어디일까? 항상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영현이한테 오늘 아침에 군복무 중인데 혹시나 얘가 저녁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카톡을 남겼어요. 선생님 오늘 옥천으로 출장 간다. 네. 그러니까 영현이가 너무 반갑게도 다행히도 네. 그 파견을 나와 있어서 핸드폰을 쓸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옥천에 맛있는 맛집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방금 제가 답장을 했는데 그럼 선생님 마지막 멘트로 우리 영현이 보고 싶다라고 혼내겠다까지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또 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와, 영현 학생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옥천하면 정지용과 유경수 여사의 고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활기차게 자기의 삶을 정말 즐겁고 또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이 옥천에서도 좀 많이 와서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많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정호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또 게스트 분들 오셔서 같이 방송도 하고 옥천 안내도 해주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소감이 듣고 싶습니다. 그 익숙한 것은 네네. 그 소중함을 잘 느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옥천에 오셔서 저도 역시 옥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살짝 우쭐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다양한 분들과 함께 또 옥천에 오시게 될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노래 두 곡은 누가 좀 골라주셨나요? 저도 하나 골랐는데요. 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우리 은여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고 네. 저도 더 살아봐야 인생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이 가을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성현 선생님이 또 한 네. 곡 골라주셨죠? 저는 조용필 형님 네. 세렝게티처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골라주신 노래를 두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간도 즐거우셨나요? 맨 처음 소개를 못 드렸지만 처음에 들으셨던 우리 오프닝 곡이 은여울 중고등학교의 교가였습니다. 저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작은 조약돌 요동치고 깨어지며 만들어내는 은여울처럼이라는 그 가사가 사실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은여울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모이고 만들어지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젠가 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났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거침없이 푸른 하늘 고개 들어 달려가 멈춤 없이 흐른 물
찾던 생명을 비린 그 사이로 좁아진 시선을 더 넓은 곳에 놔두고 사람들 틈으로 구겨진 어깨를 두려움이 없이 열어봐 여기 펼쳐